그렇다가 좀 회복해서 3, 40불에 있다가 2배, 3배, 지금 130불까지 올랐잖아요. 30%까지 치솟았습니다. 10 몇 년 내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원유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 선물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 방송. 함께 해외 선물은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 네. 자, 해적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성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 오일 네. 이야기를 한번 다뤄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지만은 그럼 미국에서 원유를 더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되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세계 생산량 1위가 중동으로 다시 넘어간 상황이에요, 실제로.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이, 원유 가격의 최근 가격 흐름부터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고, 일단은 그 진단을 이제 나중에 들어보는 이야기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성주 차장님 유가 WTI 가격 흐름을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 보면 WTI 가격들이 이제 뭐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내렸다. 약간 오르락 내리락을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배럴당 100불을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120, 130불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100불 초반에서 100불 후반까지 좀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뭐 이런 에너지나 원자재 말씀드릴 때는 항상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는데 원유도 지금 아무리 뭐 코로나 시대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원자재인 만큼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월 말, 이제 5월 30일 미국 이제 메모리얼 데이 그 휴일부터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노동절이 있어요. 그렇죠. 레이버 데이까지가 좀 긴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학교들 방학이 7월 뭐 말 후반부터 해서 뭐 8월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들이 뭐 방학이 한 5월부터 시작, 5월 말, 6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월 되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방학이나 휴가 등 이런 시즌이 많이 돌아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죠. 드라이빙 시즌이라 합니다. 이 드라이빙 시즌 진짜로 자동차를 많이 몬다 그래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일단 한국보다 등치는 큰데 또 미국 사람들이 또 여행을 또 차로 많이 또 다녀요. 생각 외로.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저희는 부산까지 가는데 3, 4시간 운전하기 힘든데 걔네들 3, 4시간은 그냥 동네 앞 가는 것만큼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운행이 증가하면서 이제 휘발유 수요가 이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던 이제 상하이 지역 같은 곳들이 조금씩 풀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중국 내 수요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중국이 아직도 이제 제로 코로나를 되게 지향하고 있어요. 네, 맞죠.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마지막 연임을 목표로,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연임을 목표로 하는 게 역시 이제 코로나는 중국에서는 없다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아닌 제로 코로나를 계속 이제 좀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서 뭐 또 상하이가 좀 풀고 있지만 또 상하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이제 큰 도시들이 이제 코로나 또 발생을 하면 또 봉쇄를 또 할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수요의 좀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요즘 또 큰 문제가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의 이제 석유, 원유를 수입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금수 조치 당연시켰죠. 대부분의 나라들. 근데 또 이제 헝가리나 체코 이런 약간 동유럽들 그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협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부총재가 이런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합의가 뭐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넌지시 좀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했던 노드스트림 네. 이제 2 시작 자체가 일단은 불발이 됐잖아요. 아예 그냥 시작도 네, 시작도 못하게 되었고, 뭐 원이야 이미 진행이 됐던 이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직관으로 이제 통하는 이제 가스관을 만들었었고, 그게 일단은 성공적으로 그 동시에 이제 노드스트림 2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모든 게 이제 물거품이 됐다. 일단은 그 비용 자체에서도 러시아가 비용 자체를 거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피해가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을 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진 마당에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금수 조치에 대한 합의를 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이다 보면 요즘에 또 고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미국 연준이 5월달에 50bp 네. 인상했고 6월달에도 하겠죠. 또 하겠죠. 또 하겠죠. 네. 7월도 하고 네. 그거에 따른 이제 미달러가 이제 좀 강세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가격 자체가 지금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두 번 갈 거 이제 한 번 가는 예, 거고. 그렇게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높잖아요. 네, 2,000원이 이제는 거의 전 지역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조금 비싼 지역은 이제 휘발유는 아직 1,900대인데 이제 경유는 2,000원대로 네, 올라섰고. 네. 근데 보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경유차는 별로 없을 텐데 경유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뭐 트랙터나 맞아요. 이런 공장 네. 이런 뭐 재련 업체 이런 데서 수요가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인프라나 이제 공장이나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하는데 추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다. 뭐 실제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경유가 미국은 훨씬 비싸잖아요. 휘발유보다도. 그러니까 뭐 거기서 더 오는 더 비싸진 거죠. 더 비싸졌으니까 굉장히 미국에서 얼마나 할지 가늠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있을 때만 하더라도 디젤 값이 휘발유보다 2배 정도 이제 비쌌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역전된 상황에 다른 나라는 더 이제 그 갭이 더 커졌겠죠. 갭이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러시아산 이제 에너지 이제 금수 조치가 다 전 글로벌리하게 이루어지면서 물론 이제 말 안 듣는 인도가 좀 있고 몇 개 나라가 있죠. 중국도 있지만은 그 국가들을 제외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일단 금수 조치로 인해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좀 큽니다.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 자체도 이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안 들어가는 원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금수 조치를 하면서 미국도 뭐 중동에다가도 읍소를 하고 그렇죠. 본인 국가에 있는 셰일 업체에다 읍소를 하지만 생산이 늘지를 않아요. 안 늘어. 뽑아내지도 않고 중동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에서 이제 사막에서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셰일을 어떻게 해서 뽑아내는 건지 왜 지금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셰일 가스가 셰일 오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원유를 시추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예전부터 시작해서 뭐 전 세계 국가는 이제 뭐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서 거의 뭐 중동에서 뭐 원유하면 석유하면 중동이다. 그렇죠. 라는 말이 있었겠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이 뭐 아직도 중동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제 중동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이제 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이제 캘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처음에는 이게 채산성이 없고 기술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을 뽑질 못했어요. 근데 한 2010년, 2000년 초반 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이런 기술을 발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냥
석유 같은 거는 수직으로 내려가서 네.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뽑아 올리는 석유 단순하게. 네, 맞아요. 이제 네. 그냥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큰 이제 뭐 파이프 같은 게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서 네. 그냥 고여 있는 가스나 고여 있는 이제 오일 같은 걸 그냥 뽑아내는 단순인 네. 건데 쉘 같은 거는 이제 쉘층 그 층에서 네. 가스나 오일을 뽑아내는 건데 수직으로 내려가서 수평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수평으로 내려가서 이 내려간 곳에서 이제 큰 압력, 네. 물이나 뭐 큰 압력을 쏴가지고 네. 거기서 불순물을 다 빼고 거기서 가스나 오일을 이제 채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갔던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고 뽑는 그 기술이 어려웠던 어렵고 거구나. 네. 비용이 또 많이 들죠.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력 차이가 그만큼 이제 비용이 당연히 이제 파이프관도 내려갔다 한 번 더 꺾으면은 그쵸. 그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될 거니까 그럼 그 비용에 대한 그 셰일 업체들의 BEP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채산성이 얼마 정도가 됐어야 평균적으로 40불이라고 40불. 생각해요. 사우디나 이런 중동에서 원유를 뽑아낼 때 채산성 금액이 실제로 20불 정도 수준까지 한 15불에서 20불 싸면 10불 초반 네. 뭐 20불 정도까지 내외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했었는데 확실히 셰일 가스가 비싸긴 비싸네요. 아무리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기술력도 필요하고 한번 채굴하려 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이 셰일이 실제로 막 셰일 혁명 막 그런까지 말을 이제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 셰일이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정말 도산한 업체도 많아졌고 맞아, 많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굴곡이 심한 굴곡이 심한 사람의 어떤 뭐 특정 사람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셰일을 우리 차장님이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은 월 생산량이 미국도 이제 원유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일 생산량이 300만 배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이 셰일 혁명 이후로 최대 앞자리가 바뀌었죠. 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최대 거의 일 생산량이 1,400만 배럴이었단 말이죠. 이게 사우디랑 뭐 이란을 합친 수준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생산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산량 자체가 이제 유지를 하기 힘들었던 게 또 기본적으로 미국과 사우디 간의 치킨 게임 한 번 했었죠. 한번 14년 정도, 15년 정도 그때 됐을 한번 거예요. 했었죠.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셰일로 이제 물량 공세를 네. 했죠. 전체 MS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유를 공급하는 전체 글로벌 시장 MS를 아랍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이기나 시장을 누가 잡아먹냐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이 빠졌던 30불대 초반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나 싶었더니 이제 이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차장님 말씀드렸던 채산성 BEP가 40불 정도가 되는데 30불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올라서 50 후반 60대까지 만들어 놨더니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수요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할 때도 인력들이 없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시출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 코로나가 걸려서 자리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 돌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의 이제 이슈가 한 번 더 있었죠. 네,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 기구에서 그쪽에서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늘리겠다라는 사우디와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사이에 딱 이제 서로 싸움이 싸움이 시작되면서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가격이 한번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셰일 업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불이 생산 원가인데 41불은 벌어야지 1불 이익을 받는데 맞습니다. 마이너스 37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내가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차장님이 소비자고 내가 셰일업 되면 돈을 주고 가져가라 해야 돼요. 그런 제가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비단 다른 공급망 쪽에 그 러시아나 사우디에서는 오히려 이제 너네가 셰일이 많이 미국 너네가 많이 오픈 개발을 다 해가지고 니네 뽑아낸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고 이제
동조를 많이 안 해주죠. 안 해줬죠. 네, 안 해줬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가격을 좀 올리고자 그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사태 이후에 가격을 이제 뭐 러시아가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든 오펙이든 서로가 이제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빠졌으니까 많이 좀 오르게 하자는 그러니까 감산을 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회복이 되고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 이제 시장을 오픈을 하면서 그렇죠. 수요 기대 플러스 실제로 이제 많이 수요가 늘었죠. 늘긴 늘었죠. 중국에서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서 이제 달러가 떨어지고 상품 가격이 오르고 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갑자기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그건 좀 일이 없는 사건이지만 네. 그렇다가 좀 회복해서 30-40불에 있다가 2배, 3배, 지금 130불까지 올랐잖아요. 30불까지 치솟았습니다. 10 몇 년의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원유인데 빠지지가 않아 지금. 이게 100불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셰일 업체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했지만 도산을 간신히 버티고 버텼던 회사들은 최근 이제 단 1분기, 2분기 정도 만에 지금 번 돈이 어마어마하죠. 20년 동안 합치는 것보다 지금 한 6개월 동안 번 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안 캐. 뽑아내야 돼요. 안 캐. 뽑아내서 유가를 좀 낮춰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 유가인데 이 왜 말을 안 듣는 거지? 심지어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셰일 업체들한테 이젠 좀 급소하지. 이제는 좀 뽑아내야 될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뽑아내지 뽑아. 않는다는 거. 그 이유를 또 차장님 좀 이야기를 말씀 좀 해주세요.